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5년 우리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인공지능 드론, 로봇과 함께하는 첨단 육군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 육군이 아미타이거 시범 여단을 출범시키며 밝힌 미래 육군의 청사진입니다. 그동안 육군의 발전 속도는 해 공군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를 띄우고 해군이 이지스함을 만들며 4에서 5세대 군대로 전환하는 것과 비교하면 육군은 여전히 2에서 3세대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야외 훈련을 하면 지휘관과 참모들이 천막에 설치한 야전 지휘소에서 부대를 통제했고, 걸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보병들은 앞서가는 트럭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야 했습니다. 전차, 포병, 헬기와 일선 보병은 실시간 통신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겠다는 육군의 구상을 반영하는 차세대 부대 체계가 바로 아미타이거 4.0입니다. 한마디로 육군이 사용하는 각종 전투 장비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알 수 있듯 미래의 전쟁은 과거의 재래식 전투와는 분명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초소형 드론이 날아올라 건물 곳곳에 있는 적을 식별해내고, 소총 사격 드론이 경계병을 제압하고 장애물 개척 전차가 투입될 것입니다. 지뢰와 폭발물 탐지, 제거부터 수색 정찰까지 위험한 임무는 로봇과 드론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전차가 확보한 요충지에는 안전을 위해 연막 지원이 이뤄지고, 차륜형 장갑차로 이동한 워리어 플랫폼 병력이 건물로 진입하여 순식간에 적을 소탕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각 전투체계와 지휘소, 개인 전투원에게 공유됩니다. 마치 FPS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얼마 전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은 아미타이거 4.0 전투실험 현장을 공개해 우리 지상군이 미래에 어떤 형태로 전투에 임하게 될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먼저 야트막한 건물들의 상공으로 쿼드콥터 형태의 아군 정찰 드론 여러 대가 상공에서 떠올랐습니다. 정찰 드론이 광학 장비로 작전 지역 일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인공지능이 영상 속의 적군들을 즉시 식별해 표시했습니다. 도로와 건물 앞 옥상 입구에 5명의 적군들이 은폐, 엄폐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헥사콥터 모양의 소총 드론이 상공에서 소총 사격을 실시해 식별된 적군들을 제압했고, 손바닥 정도 크기의 헬기 모양 초소형 드론이 건물 주변에 접근해 채공하며 열상 광학 장비 등으로 건물 내 은폐한 적군들을 정찰, 식별해내자 소형 자폭 드론이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해 적군들을 섬멸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이 개발한 K600 장애물 개척 전차가 달려가 건물 앞 도로에 놓인 철조망과 자동차 등 장애물들을 순식간에 철거했습니다. 이후 정찰 드론이 건물 옥상에 남아있던 적군들을 발견하자 이번엔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차량형 로봇인 다목적 무인 차량이 중기관총으로 제압했습니다. 외부에서 경계를 서던 적군들이 모두 사살되자 아군의 엄호용 연막 지원을 받으며 K808 차륜형 장갑차가 건물로 돌입했고, 해당 장갑차에 탑승했던 분대 규모 병력들은 즉시 하차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 지상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입고 있었고, 워리어 플랫폼에 장착된 삼성전자의 스마트 장비 등으로 실시간으로 교전 상황과 작전 정보 등을 전달받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전을 이어가면서 건물 진입 3분여 만에 잔존 적군 소탕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초지능, 초연결 전투시대 한국 지상군의 미래입니다. 우리 육군은 이 같은 아미타이거 4.0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근거리 정찰 드론, 사단 정찰용 UAV, 차륜형 장갑차, 차륜형 지휘소 차량, 초소형 정찰 드론과 유무인 복합 소형 전술차 등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미타이거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육군이 먼저 주목한 것은 부대 구조였습니다. 특히 독립적 작전이 가능한 병과들이 모여있는 여단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전투를 치를 능력이 있었고, 이 때문에 여단을 아미타이거의 플랫폼으로 설정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육군의 아미타이거는 인명 중시 사상을 적용시켰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군대는 병력의 숫자가 중요했다면 현대전은 최소한의 사상자만 내기 위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보병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미타이거에서 보병은 차륜형 장갑차를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보병의 전투력은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육군이 지난해 실시한 전투 실험에 따르면 현재 보병 대대는 이동 속도가 시속 0.5km에 불과했지만 아미타이거 개념이 적용된 대대는 시속 11.9km에 달했습니다. 기존보다 속도가 20배 향상된 셈입니다. 도보 행군보다 더 많은 물자를 지닐 수 있어 작전 기간도 기존 3에서 7일보다 더 늘어납니다.
보병과 지휘 간의 정보 격차도 없앨 전망입니다. 아미타이거 4.0이 구현되면 장병들은 소형 단말기로 드론이나 수색부대가 수집한 적군의 위치나 움직임 등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병사 개인의 전투 능력 보강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는 워리어 플랫폼까지 더해지면 기동력과 공격력 등은 기존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동작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결국 위성 기반 통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인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도청을 당하거나 통신이 두절돼 애를 먹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전장에서 통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반도는 산이 많아 난청 지역이 적지 않고 따라서 위성 기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24시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업체와 조율 중입니다. 그동안에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드론봇이 상용화되면 우리 군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드론은 차륜형 장갑차에서 뜨고 내리고 충전을 하며 지속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대대급 부대에서는 수직 이착륙 공격 드론을 통해 먼 곳에 있는 적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소총 사격 드론은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적군을 공격할 수 있으며 수송 드론은 고립된 아군에 물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차와 헬기까지 무력화시킨 드론의 유용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됐습니다. 지난 1990년대 코소보 사태 때 미군이 정찰용 드론 MQ-1 프레데터를 시범 투입한 것을 계기로 전쟁 지역의 핵심 무기로 쓰이기 시작한 드론은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드론으로 적대 세력의 순회를 잇따라 제거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21세기 전장에서 위상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드론의 활약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진격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15세 소년이었습니다. 안드리 포크라사라는 이름의 소년은 키이우의 자기 집 근처에서 드론을 날려 러시아 탱크 부대의 위치를 파악했고 이를 우크라이나군에 알려 곡사포로 폭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드론 조종사를 급하게 찾았는데 러시아군의 진격로 부근에서 드론을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소년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이도 조종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이 러시아군 부대의 이동부터 전쟁 범죄까지 낱낱이 추적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은 전쟁의 게임 체인저이며 민간인 드론 조종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키이우는 벌써 러시아군에게 함락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정찰용, 공격용 등을 포함해 최소 8천여 대의 군사용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찰, 폭격 기능을 동시에 가진 MQ-9, 리퍼 등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적군 공격에 활용됐습니다. 미군은 최근 중국, 러시아 등의 드론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최신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부어 원룽, 싼룽, 리젠 등의 자체 드론 개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맹활약을 하면 할수록 각국의 고민은 드론의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는 드론 공격 방어체계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론 방어체계 기술은 대한민국이 독보적입니다. 얼마 전 무인 드론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 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동연구팀은 최근 단일 출력 3kW급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제품은 벌써 한화에 납품됐고 한화는 향후 폭발물 처리기와 대공용 소형 레이저 무기 개발에 이번 성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가공기는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분야에서 절단과 용접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 광원 모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입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2년간 연구한 끝에 출력을 최대 3kW까지 높일 수 있는 레이저 광원 개발에 성공했는데 해외 상용 제품의 출력도 모두 3kW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계 기술과의 격차를 줄인 대단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